말씀드리고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째 되는 기념 예배 시간입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6.25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참 답답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은 말씀처럼 부모님들에게 물어봐라.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기억하고 그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역사의 교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민족들이 그 역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파스오바라고 하는 유월절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 유월절이 되면 지킵니다. 그건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받자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나타났던 유명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어느 분이라도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이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역사를 잊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함석헌 선생이나 김동길 교수 같은 분들은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결국 망하고 만다.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런 얘기를 늘 가르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6.25 전쟁 다 잃어버렸습니다. 6.25 전쟁 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68, 69입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그 밑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한 50까지는 학교 다니시면서 6.25 기념식도 하고 6.25 노래도 부르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나타나면서 6.25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간 전쟁이니까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와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강당에다 1200명 모아놓고 6.25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66%가 6.25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간 전쟁이라고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 그까짓 거 할 필요 뭐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중학생이 됐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단체 다 6.25 기념식을 아주 진지하게 했습니다. 6.25 기념 노래를 부르고 교장 선생님이 6.25에 대한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르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면서 6.25 행사 중지, 6.25 노래 부를 수 없다 딱 선언을 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 북한이 좋아하지 않는데 왜 북한을 기분 나쁘게 자꾸 6.25 기념식을 하고 잊으려 어찌 우리 그날을 노래를 왜 부르느냐? 우리 부르지 말자. 그 후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6.25 기념 예배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신명기 32장 7절 한 절만 봐도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의 나라 와서 살고 있지만은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지만 예수님도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계를 사랑한다? 거짓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가슴속에 세계를 품고 다른 민족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교에 대한 것도 역사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25 전쟁 때의 모습을 몇 가지 사진 수도 없이 많지만은 보여드리면 저렇게 길도 없는 논두렁길을 총탄을 메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한강 다리가 저기 한강 철교 밑에 있는, 그때는 노량진 앞에 한강 철교, 그 다음에 한강 인도교, 그 다음에 광나루로 나가는 광나리 광장교. 한강에는 다리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교육을 받으실 때 남쪽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 제 역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6월 25일 날 새벽 4시 반에 인민군들이 갑자기 쳐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6, 27, 28일 날 서울이 함락됩니다. 서울이 다 뺏겨버려요. 3일 동안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렇게 전쟁하겠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쟁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급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피난을 가든지 말든지 우선 문제는 인민군들이 탱크 몰고 한강을 건너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강 다리 3개를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보세요. 나무 조각을 갖다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해가지고 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쪽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되겠는데 다리가 건너갈 데가 없어요. 저기다가 한 사람씩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가는데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한강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한강 다리가요 34개예요. 지금 34개. 그런데 거기 대교라고 이름을 붙인 다리가 27개입니다. 참 대단하죠, 대한민국. 그렇게 다리를 많이 놓았는데 저는 참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황백선 집사님 앞으로 좀 그것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재향군인들 동원해가지고서 6.25 기념다리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끊어진 다리 다시 놓으면서 6.25 기념다리라고 30몇 개씩 다리를 놓으면서 하나쯤 이름 붙여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엄마 왜 6.25 기념다리야? 그러면 그거 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호주 사람들을 좀 보세요. 호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고 터키에 가서 전쟁할 때 참패를 했던 게 이 사람들이 지키는 안작대이에요. 시드니 중심가의 다리가 뭡니까? 안작 브리지, 안작 빌딩. 다리를 놓으면서까지도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참패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당사국인데도 그거 하나 하자는 사람이 없었는지 정부에서 반대해서 못한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정말 재향군인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한번 정부에다가 똘똘 뭉쳐가지고 건의해서 다리 이름 하나라도 6.25에 끊어졌던 다리를 기념하는 이름을 좀 붙여주면 안 될까? 아, 예, 좀 브라운 목사님 벌써 오시네요. 예. 자, 보세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저 갓난아기를 업고 피난 가시는 아줌마들. 다 애도 어른도 뭐든지 하나씩 이고 가는 그런 피난길이었어요. 자,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죽어나다 빠진 자기 가족들을 찾으러 온 가족 엄마들이에요. 애들이 학교 갔는데 안 와. 남편이 직장 갔는데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다 저렇게 길가에다가 갖다가 펴놨는데 그거를 보고 자기 아이가 어디 있는지, 자기 남편이 어디 있는지, 자기 자식이 어디 있는지 저렇게 찾으러 와서 울면서 난리를 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우재린 박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재린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서울대학 딱 졸업하는 그해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바로 군인으로 끌려가서 전쟁터에 있었는데 지금 6.25가
남쪽에서 쳐들어갔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나보고 좀 모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거를 직접 보면서 군복을 입고 다닌 사람이다. 내가 증언해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 저거 보세요. 군인들하고 피난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요. 한쪽에는 군인들이 내려가고 한쪽에는 피난 가는 사람들이 가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치열했던 그런 것이에요. 아마 어쩌면 저 사진 속에 제가 있을는지도 몰라요. 저도 한쪽으로는 인민군들이 내려오고 한쪽으로는 피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그 길로 따라가다가 가족을 제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전쟁, 저 죽은 사람들 저렇게 그냥 길거리 옆에 아무데나 구덩이 파고서 다 시체를 그냥 갖다 그냥 짐짝 갖다 버리듯이 묻어놓고서 그냥 끌어묻었어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이 지구상 역사 속에서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이 아이, 옷도 하나 못 입고 길거리에 앉아서 저 깡통 같은 바가지 하나 들고 울고 앉아 있어요.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에요. 그 당시 저렇게 부모를 잃고 길거리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이 5만 명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다. 6.25 전쟁이 저 화면이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까맣게 그어진 것이 38선이에요. 6월 25일 날 38선을 기습남침해 가지고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한강다리가 폭파되고요. 8월 31일 날 두 달 만에 저 밑에 대구하고 부산하고 마산하고 그 파랗게 남아있는 그거만 남고 다 뺏겨버렸어요. 완전히 다 뺏겼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전쟁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피난길에 잠잘 자리도 없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모닥불 피워놓고 모여 앉으면 그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2%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집이나 누군가가 찬송 부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가서 다른 데 위로받을 방법이 없어요. 주 안에 있으니까 비록 잠자리도 없고 집도 뺏기고 이렇게 피난길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찬송을 다 같이 합창을 하는 거야. 누가 뭐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다 뺏겼던 땅인데 유엔에서 결의를 했죠. 이거는 불법 침입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된다. 여러분, 이래서 유엔에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참전하는 거는 각 나라 결정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다 각 나라에다 지시를 한 거죠.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공산군들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 유엔 회원국 가운데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나라는 좀 파견해 달라. 16개 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지원하고 즉각 9월 달에 부산에 왔습니다. 한 달 동안에 모든 나라의 군인들이 부산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모여가지고 저를 이제 밀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밀고 갈 방법이 없어요. 별로 신통치 않아. 왜? 한국의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전부 산악지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쪽 바다를 돌아가지고 인천 앞바다로 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인천을 가로막고 올라가서 서울을 먼저 탄압하고 딱 막아놓고 도간에 든 쥐처럼 공산군들 다 잡아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는 상륙작전 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니래요. 전술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조서 간만에 차가 너무 심하고 물이 빠지는 시간이 되면 올라가다가 다 꼼짝 못하고 다 죽는 그런 도무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은 오케이 간다. 그리고 미국 해병대하고 한국 해병대원들을 배에다가 싣고서 인천 앞바다 저 바다 멀리 가서 있다가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인천으로 상륙합니다. 그게 그해 9월 15일입니다. 자, 여러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막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3일 동안 공산군들 무찌르면서 가서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탁 꽂는 날이 9월 28일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 와 있는 유엔군들은 전부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밑에서 올려 밀고 서울 쪽으로 간 해병대원들이 밑으로 내려 밀고 해서 완전하게 서울을 회복합니다. 남한 땅을 다 회복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서울을 회복하고 평양을 뺐고 저 뒤에 노란 쪽만 남겨놓고서 다 완전히 다 쳐들어 올라가서 완전히 끝냅니다. 이제 통일된 거죠. 그때 중공군들 100만 명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두만강하고 압록강의 철교를 다 끊어버리고 폭격을 해버리자. 근데 미국에서 너 안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100만 명의 중공군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메가더 장군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메가더 장군 별 4개를 떼어버리고 해임시켜서 미국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리초에 장군이라는 사람이 오죠. 메가더 장군은 그 길로 가서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 그 말 한마디가 유명한 말입니다. 전쟁 역사에서. 그래가지고 중공군들이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후퇴해서 그때 그 후퇴가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예요. 1월 4일 날 서울을 철수하는 명령이 내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을 다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다 내주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되죠. 자, 저렇게 뺏겼습니다. 또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때 미국의 리초에 장군이라는 사람이 1951년 6월 30일이에요. 북한군한테 중공군한테 타협을 해요. 이제 진짜 전쟁 더 하지 말자.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 그리고 휴전회담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양쪽의 장군들이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는 너 무슨 소리 해? 북진 통일 딱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고 우리나라 한국군에게 무조건 북진 통일. 그래서 완전히 저 위에까지 다 빼서야지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때 학교 다니시는 분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들고 나와서 동네마다 시골 동네까지도 다 북진 통일 전부 다 데모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북진 통일하면서 얘기하는 동안에 언젠가 휴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양쪽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휴전할 때 한치라도 땅을 더 차지해야 되니까. 지금 저런 상태에서 휴전하면은 우리 남한은 뭐 전쟁에서 완전히 땅 뺏기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휴전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이 1년이 걸렸는데 그 1년 동안의 전쟁이 제일 치열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렇게 또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호주군과 뉴질랜드 군이 그 가평 전투에서 중공군하고 맞서가지고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그렇게 많은 군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 저 상태에 가서 우리나라는 노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북한군 사령관, 중공군 사령관, 미군 사령관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인해가지고 휴전협정을 만드는 게 저 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휴전협정에 사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문 대통령은 정전회담을 평화회담으로 바꾸자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우린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은요. 엄격히 말하면. 왜? 우린 그 휴전회담에 사인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3년 동안에 이렇게 처절한 전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루면서 국민들은 피란도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피란이라고 가봤자 조금 가다 말고 조금 가다 말고 가다가 보면 또 내려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953년 7월 며칠 날 휴전을 했는지 아시는 분 한 분 계셔요? 예? 7월 27일. 이 상 주셔야 되겠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역사의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미국이 알고 있어요. 미국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가시면 인터넷 한번 조사해 보세요. 1953년 7월 27일을 미국은 국경일로 정해놓고 있어요. 미국이 왜 그날을 국경일로 정했느냐? 미국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한국전쟁에서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3만 5천 명이 죽으면요, 총에 맞아서 다친 사람은요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매년 정전회담 기념식을 하다가 2009년이랍니다. 2009년에 어느 국회의원이 이거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3만 명, 10만 명 다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조국을 얼마나 원망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의 정전회담이 일어난 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하자. 그리고 그들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자. 이렇게 해서 안건을 발의했는데 하원에서 만장일치. 하원엔 투표를 했대요. 투표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444명 하원 의원이 오케이 찬성을 했어요. 상원으로 넘어갔어요. 상원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거 투표할 게 뭐 있냐? 만장일치! 탁 하니까 모두 박수 쳐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부터 미국은 7월 27일이 국가공휴일이에요. 국가기념일이에요. 그리고 그 국가기념일 그날에는 미국 전체가 조기를 걸자. 그래서 조기를 걸고 있어요. 미국에서 조기를 거는 날이 1년 19번의 국경일 가운데 2번이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전쟁의 휴전을 기념하는 조기를 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도 못 꺼내요. 자,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게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었어요. 저는 6.25 전쟁 났을 때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머슴 살던 사람들이 공산군들이 오니까 다 총 같이 들고 다니면서 땅 가지고 있는 부잣집 영감님들 다 그 자리에서 총으로 빵빵빵빵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옆집에 국민학교 선생님이 살았는데 국민학교 선생님 학교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거를 딱 붙들어가지고 저 눈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부모 자식 다 보는 앞에서 너는 국민학교 선생했으니까 죽어야 돼. 총으로 빵빵. 다 죽였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 다음에 지금도 호주에서는 북한으로 편지를 하면 한 석 달 정도 걸린대요. 가긴 가요. 남한에서는 편지 한 장 갈 수 없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다 주머니에 전화기 넣고 다니는데 전화가 안 통하는 나라, 편지가 안 가는 나라, 북한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실을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6.25 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8만 2,959명이 아직도 생사를 몰라요. 저희 집안에도 형님이 한 번 갔대 끌려갔는데 지금도 뭐 죽었겠지만 하여간 나이로 봐서 생사를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북한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 가운데 자기 가족의 생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자, 6.25 전쟁은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 3년 정확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7년 전쟁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가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치른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7년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 많은 전쟁 물자가 소비되었고 더 많은 돈이 들은 전쟁이랍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메가다 장군이라는 양반이죠. 미국의 사성 장군입니다. 저 양반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는 평생 전쟁터에서만 살았다. 군인으로. 그런데 이와 같이 처참한 전쟁은 처음 봤다. 군인들끼리만 싸우는 전쟁의 만날이 있었지 서로 민간인들끼리 죽이고 살리는 전쟁은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68년 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연평도 포격사건, 근래에 일어난 거죠. 천안함 사건, 그 다음에 북한의 잠수함이 강릉으로 들어오지를 않나, 김신조 일당이 오지를 않나,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이 참았어요. 참고 견디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했죠. 지금까지도 참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석헌 선생은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민족은 망한다. 우리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전쟁의 교훈을 생각하고 이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가 뭔가, 그 교훈을 끝까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학교만 보내면 교육은 다 되는 줄 알았죠. 학교에 갔더니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역사를 왜곡해서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은 또 그렇게 배우고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자, 여러분, 아이들이 물을 때 나는 대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좀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하루만이라도, 6.25 날 하루만이라도 저녁 식사하시면서 아이들에게 6.25 전쟁에 참여했던 처참한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또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신 분들, 또 그 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도 학교에서 전교조가 나타나기 전까지 배우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쟁은 이런 것이라고, 이런 것이었다고. 지금은 북한에서 2천만 명이 매끼 밥을 굶고 있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남한은 그래도 이렇게 발전하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하고 냉장고 문 열어놓고 고민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해야죠. 우린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스럽게 여행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모든 것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6.25 기념 예배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소련 국영방송에서 발표를 했어요. 6.25 전쟁은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탱크, 총 다 줄 테니까 전쟁 시작해라 하고 밀어주어서 전쟁을 한 것이다. 중국은 제일 처음에는 개입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또 중국까지 당하겠다. 그 당시에 중국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근데 중국도 그걸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중국 신문에서 얘기를 했고 중국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그 방송 못 듣고 그거 못 본 것 같으죠. 다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연락해주고 다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모른 척 하는 거죠. 자, 이게 천안함 사건이에요. 이 천안함 사건을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다 외국의 16개 나라가 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지금도 아니 이거는 좌초된 거야. 이거는 한국군이 꾸며서 만들어낸 얘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요, 망한 나라는요, 외부에 침략당해 망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자기들 국가 안에서 생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저거 우리나라 해군이 저기서 40명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연극이라고 주장하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 이후에 우리가 68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까 제가 이건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에서 411대 3으로다가 통과시켜서 지금 우리나라 휴전 기념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무슨 얘기 할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유엔이 북한의 핵무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모든 걸 제재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제재에 동참했고 중국도 동참하고 다 지금 제재를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2010년입니다. 지금 8년 전이죠. 우리나라 민선시장. 이제 시장을 옛날에는 다 국가에서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다 투표해서 뽑잖아요.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인천시장이 송모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선 소감을 딱 얘기하면서 우리 인천시는 지금부터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한테 점수를 몇 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장관이나 됐는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인천 시민들은 다 입 다물고 있어. 여기서 인천에서 오신 분들 미안해요. 자기네 시장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북한 지원하겠다고 딱 제1성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모두가 조용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론이 하나가 되질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망할 징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선지자의 예언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바른 소리 할 거는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요. 저기 보면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주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6.25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면서 조국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할 것 위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은 하되 공산주의 통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통일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나라, 또 북한 땅이 38선이 갈리기 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